지금부터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박정민 위원과 임봉 교수님께서 각각 5분씩 토론을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예, 오전에 발제를 들었고요. 좀 유익하셨나요? 네. 근데 아까 우리 그 일조에 계신 선생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게 발제 및 토론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시민들이 말할 수 있는 시간이 그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시간을 엄격하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오후에는 지금 이제 전문가 지금 우리가 제1의제 생활폐기물과 소각시설 관리 실태에 관한 논의를 하고 있는데 발제에 이어서 두 분의 토론을 듣고 그 다음에 이제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먼저? 여기 순서상으로는 박정민 위원께서 먼저. 네, 박정민 위원 토론을 박수와 함께 청해 듣겠습니다. 예, 운영위원 박정민이라고 합니다. 괜찮으실까요? 소리 크기는? 네. 앞에 뭐 영상은 없어서 말씀으로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은 5분이고요.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나눠드린 이 세로로 되어 있는 자료집을 좀 활용을 하려고 해요. 제가 앞에 영상물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앞에서도 계속 이제 아마 보시면 느꼈을 겁니다. 이 소각장의 문제가 단순하게 쓰레기, 생활 폐기물 이런 것들을 소각하는 것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을 어느 정도 감을 잡으셨죠? 네. 단순하게 지금의 이 생활 폐기물을 처리하는 문제는 단순하게 이 쓰레기를 태울 거냐 말 거냐를 넘어서 이제는 시대가 그러한 것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로 갈 것인가? 이 소각장 처리 시설을 결정하는 게 말씀드린 대로 15년을 결정하는 거예요. 네. 짧게는 15년, 길게는 아까 말씀하신 우리 김성길 국장님이 이제 설명도 해주셨지만 30년까지도 갈수록 더 기술이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의정부의 앞으로의 15년, 앞으로의 20년을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 만큼 단순하게 그냥 쓰레기를 태우는 것 말까 이런 문제를 넘어서 우리의 15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한 번 더 깊이 있게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자료집 28페이지를 좀 펴주시면요. 밑에서 두 번째 동그라미를 보시면 요거는 이제 워킹그룹의 입장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의정부시가 인구가 뭐 계속적으로 추계상 증가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사실상 그렇지 않다. 의정부시 인구는 줄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인구가 지금 매년 증가 추세, 생활 폐기물 발생량 등 점점점점 해서 향후에 이 의정부시의 작성 자료로만은 파악하기 어렵다라는 단서를 다뤄놨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증가되는 추계로 보아하니 그 비율대로 한다면 의정부시도 증가하지 않겠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30페이지를 좀 넘겨주시면요. 이거는 이제 제가 작성한 자료고 여기에 있는 도표들이 있습니다. 도표들을 좀 봐주시면 현재 의정부시의 인구는 계속해서 작년 말부터 감소하고 있습니다. 감소하고 있는 추이고 그런데 지금 모든 자료들 이 자료집에 실려있는 자료 뭐 뒤에서 PPT로 보여드렸던 자료를 보면 다 2021년도에 멈춰 있어요. 네. 근데 2022년도부터는 어떻게 된다? 인구가 줄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른쪽 31페이지에서도 보시면 월별 인구수는 계속 줄고 있습니다. 근데 세대수는 늘고 있어요. 신기하죠? 네. 세대수가 늘고 있는데 인구수가 줄어요. 그러니까
가구 수는 계속 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파트는 지어지고 있는데 인구가 준다. 그래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여기엔 담지 못했는데 2021년도 1월 이후에 탑석 센트럴자이, 의정부역 센트럴자이, 고산 리슈필 코레아 등 7,967세대가 2023년도부터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2021년도부터 지금까지 약 8,000세대가 들어왔는데 2021년 1월부터 지금까지 인구는 170명 정도 줄었습니다. 늘지 않고. 그렇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경기도 인구도 보니까 작년 5월달과 올해 5월달을 비교해 보니까 단 3만 명 밖에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줄고 있습니다. 정체하고 있어요. 전체 국가 인구가. 그렇다는 것. 두 번째, 소각량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도 일시적인 현상으로 봐야 된다고 합니다. 자료집 9페이지를 보시면 여기 맨 윗부분의 표, 이건 의정부에서 제출한 표인데요. 여기 두 번째 칸, 세 번째 칸 보시면 2021년도 종량제 봉투에 소각돼서 나가는 양은 6만 톤. 근데 2022년도는 57,800톤으로 줄고 있습니다. 근데 이 쓰레기 태우는 표도 2022년도 자료는 내지 않고 있습니다. 줄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소각량 감소의 원인은 첫 번째,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물가 인상 대비 실질 소득이 줄고 있죠. 2022년도까지는 코로나 현상 때문에 정부에서 많은 지원금들을 풀었습니다. 대출도 막 풀었죠. 부동산이 막 뛰었지 않습니까? 소비가 진작됐던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앞으로 장기적인 이 경기에 어려움도 있을 거다라고 하는 추정도 있습니다. 우리가 나아갈 방향은 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년이라고 하는 세월은 지금의 3살짜리 어린아이가 성년이 되는 기간입니다. 굉장히 긴 기간이고 중요한 기간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전 세계가 탄소 배출량을 줄여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고, 모든 세계가, 모든 도시가, 모든 사람들이 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의정부만 소각장을 늘려야 된다,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요? 토론의 시간이 끝났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떠한 선택을 할지 이 결정을 현명하게 지혜롭게 해달라는 말씀이고, 그래서 우리 시민들의 토론은 단순하게 숫자, 기술적 토론이 아니라 우리의 정책을 결정해 주시고 우리의 미래를 결정해 주시면 된다. 나머지 부분은 기술을 가진 분들이, 전문가들이, 공무원들이 그 우리의 결정을 구현시켜주는 데 역할을 하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이크가요, 소리가 너무 커서 지금 조금 얘기가 들어왔거든요. 네. 조금 조정 살짝만 해주시면 좋을 것 예,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면 꼭 자기가 얘기하는 것처럼 속 시원하게 얘기를 하니까 저절로 박수도 나오고 그러는데 원래 시민토론장에서는 다른 분 자기 판단을 강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박수를 치거나 환호를 하거나 하는 거는 이 공간에서만은 좀 자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어서 임봉구 교수님 토론이 있겠습니다. 예, 운영위원회 참여를 했고요. 워킹 그룹에서 전문가로서 참여를 했었습니다. 여러분들 점심 잘 드셨죠? 네. 도시락을 우리가 좀 쓰레기를 줄이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도시락을 준비해서 뭐 조금 저 자신도 좀 죄송합니다. 잘 드셨죠? 우리가 이제 인간의 건강의 3요소라고 우리가 많이 하는데 뭐 점심을 밥을 많이 먹고 잘 먹고 그 다음에 또 뭐 점심을 막 드셨는데 또 쉽게 말하면 잘 싸고 또 잘 자고 요 세 가지를 우리가 건강의 3대 요소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잘 싸는 것, 우리가 대장 건강이 우리가 지금 말하는 우리 사회에서 쓰레기 소각자 이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화장실의 역할이 멀면 좋았다 하지 않습니까? 화장실하고 제가 지금 멀면 좋다 이랬는데 요새는 어떻습니까? 가깝고 해야 가정이 평화가 온다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자원 해수 시설, 폐기물 시설의 역할이 인체의 대장과 똑같다 이런 말씀 좀 드리면서요. 그것이 가정 사회의 화장실의 역할이 아닌가라는
라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 초기에 사실은 우리가 원시시대나 이럴 때는 화장실이라는 것이 없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연 환경에서 우리가 수용력에서 그 자체가 해소가 되고 그러다가 그것이 위생 환경 시설 그리고 또 나중에는 지금은 자원 순환 시설 이렇게 바뀌지 않습니까? 이것이 지금은 앞으로 또 어떻게 바뀔 것이냐 자원 순환 경제에서 사회 복지 시설로 이것이 갑니다. 그만큼 예전에는 우리가 함부로 했던 그냥 없어져 됐던 뭘 해야 됐던 것들이 이제는 우리가 가깝게 해야 되는 아주 소중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판단의 기준을 세 가지를 먼저 좀 여러분들한테 전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지금 그 자원 해소시설 쓰레기 소각장을 늘리든지 짓든지 다른 데로 옮기든지 이런 기준을 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지역 주민의 복지나 힐링을 그 장소에서 잘 할 수 있겠는가라는 겁니다. 지금은 새로 짓거나 보수를 하거나 할 때 그 건설비의 20%를 지역 주민을 위해서 쓸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공원을 충분히 만들 수 있는지 뭐 여러 가지 그런 복지 시설이 충분한가 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아까도 많은 그 발제자께서 말씀하셨는데 자원 순환이 원활할 수 있겠는가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쓰레기도 우리가 전처리도 하고 우리가 바로 매각을 할 수 없으니까 소각을 해서 매립을 해야 되니까 소각을 하기 전에 여러 가지 처리 시설을 잘 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들, 또 소각을 줄이는 것을 얼마나 잘 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들, 이런 것들.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장암동의 문제 같은 경우는 그 연소 기능이 2기로 처리가 됐어야 되는데 2기로 처리됐지만은 1기로 운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2기가 중요하냐? 1기가 셧다운, 뭐 수리를 하거나 여러 가지 했을 때 1기를 셧다운을 하고 1기는 또 다시 작동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 교대를 하면은 그 여러 가지 그 손실이 없겠죠. 그래서 그런 것이 잘 할 수 있겠는가?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세 번째가 이겁니다. 아까 그 기후변화의 그 영향에서 많은 것을 우리가 논의를 했는데 기후변화를 우리가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꼭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이 기후변화의 어떤 그 현실을 우리가 잘 할 수 있겠는가? 즉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실천의 문제입니다. 아까 우리가 보통 오리라고 그럽니다. 오리. Reduce, reuse, recycle. 그 세 가지잖아요. 거기다가 또 reflect. 기후변화가 발생된 것이 이산화탄소 발생된 우리가 인간 생활을 해서 그렇다. 그래서 다시 한번 뒤돌아보고 하는 reflect. 또 recreation, recreate, 재창조하는 거, 복원하는 겁니다. 요 다섯 가지를 정말 할 수 있겠는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한번 검토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1분만 좀 더 쓰겠습니다. 그래서 안 돼. 예, 30초. 예, 좋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1인 가구가 늘고 있습니다. 또 가구가 늘면서 1인 발생량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코로나 이후 포장이나 이런 것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인구는 2022년 중반 이후부터 조금씩 줄어듭니다. 그런데 1인 가구는 늘어납니다. 2040년에 인구의 40%가 1인 가구. 그런 부분을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 발제 두 분을 하신 분 중에서 똑같은 것 같아요. 한 사람은 실제적으로 한 분은 실제적으로 이것을 현실적으로 맞춰서 하는 거고, 한 분은 이것을 정말 줄이자. 우리가 줄일 수 있는 데까지 줄여야 각고의 그 마음 설림이 있어야 이 발생할 수 있는 거다라는 겁니다. 네, 중단해 주시죠. 좀. 예, 두 분 토론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질의응답 시간인데요. 질의응답 관련해서 조금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한 분이
우리가 지금 현재 질의응답 시간이 10분으로 되어 있는데요. 한 분이 10분 동안 얘기할 수 있죠. 20분도 얘기할 수 있고. 근데 한 분이 10분을 얘기하는 게 좋을까요? 10분이 1분씩 10분이 얘기하는 게 좋을까요? 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이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1분 정도 가지고는 호소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미리 이렇게 말씀하실 내용을 생각을 하시고요. 지금 선생님 말씀이 정확하게 옳으신데요. 그래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발언은 1분 정도로, 1분이면 결국 그렇게 짧은 시간은 아닙니다. 1분 정도 발언을 해주시고 궁금한 사항을 지금 여러분 테이블에 질문지 있죠? 질문지에 작성을 하셔가지고 저한테 주시면 이거를 그 해당 자문위원들한테 전달을 해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또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죠? 네,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질문지를 최대한 활용을 좀 해주시고요. 자, 질의응답 시간입니다. 여태까지 이 발제를 들으셨는데요. 지금은 무슨 뭐 소각장 위치라든지 뭐 짓느냐 마느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바로 이 토론이 끝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논의할 거고, 지금은 발제 들으신 것처럼 이 의정부의 생활 폐기물 관련된 문제를 어떻게 어떤 방향에서 해결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하는 것과 관련된 질문에 좀 집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질문하실 분 손 드시죠. 또 질문을 말씀하시기가 어려우신 분은 이렇게 메모를 작성하셔가지고 주시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선생님 간단하게 핵심적인 여기 그 쓰레기 재활용 지금 처리하는 우리 중량제 봉투 말고 다른 나라에서는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것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거 알고 계시면 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좋은 질문입니다. 네. 종량제 외에 쓰레기 분리수거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 우리 패널 중에 한 분이 답변을 해주시고요. 일단은 질문을 좀 몇 개 받고 그 다음에 논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질문하실 분. 자, 그러면 지금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답변? 김만영 박사님이 아무래도 해외 사례를 아시는 대로 또 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확실한 거 한 가지는 종량제 봉투를 이용한 시스템은 우리나라 고유의 정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도 그런 사례들을 소개하고 있고 그런 걸로 알고 있고요. 대부분은 이제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도시가 주로 형성이 돼가지고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서는 그 지자체에서 처리 책임을 가지고 진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뭐 특정 지역에 모았다가 가져간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 자문위원석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답변을 하실 분들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들어온 질문하고 같이 말씀을 해주셔도 좋고요. 지금 질문 들어온 게 소각기술, 특히 독일, 일본 등의 소각기술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요 기술적인 거는 누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까요? 김재욱 박사님이 좀 말씀 해주실 수 있나요? 아니, 이것도 김만영 박사님, 저기 의정부 시에서 기술 관련해가지고 작성한 것이죠. 현재 소각기술 관련해가지고
문제는 매립이나 소각 처리를 많이 하고 있는 실제이고, 이제 미국이나 호주 같은 경우는 땅이 넓기 때문에. 근데 이제 유럽도 이제 소각이나 매립을 맞추는 실정인데, 현재 독일 같은 경우는 이제 신기술을 현재 개발하고 있는 중이고요. 현재 아직까지 제가 알기로는 이제 검증된 사례는 없고요. 이제 우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열분해 있잖아요. 뭐 유류하나 가스가 만드는 거, 그거는 이제 검증된 게 있는데, 그게 우리처럼 종량제 봉투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그거는 아직까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종량제 봉투라는 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중국도 현재 음식물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종량제 봉투 지금 실시를 하고 있는데 한국처럼 잘 되고 있지 않고, 미국은 특히 뉴욕시 같은 경우는 종량제 봉투 실시하고 있는데 이게 거의 안 되어 있습니다. 그 소각 기술은, 일본의 소각 기술은 현재 스토커 방식으로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방식입니다. 스토커 방식의 소각 시설로 하고 있다. 예. 박정민 의원입니다. 그 단체 카톡방 안에 들어와 있는 독일 소각 처리 영상 보셨죠? 사실 이게 많지 않습니다. 다수는 아닌데, 유럽이나 이제 선도적인 국가들에서는 이미 이 생활 폐기물을 소각을 해야 되는 쓰레기로 보기보다는 개념이 좀 달라요. 자원으로 봅니다. 자원으로. 이거를 분해해서 다시 연료를 뽑고 다시 자원을 순환시키는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제가 전문가는 아니어서 말씀은 못 드리지만, 아까 그 영상에서 보신 것과 마찬가지고, 이따가 오후에, 아직 오후군요, 2차 토론 하실 때 관련된 기술 토론이 있을 겁니다. 그때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해주시면 실제 사례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실 거니까요, 그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분은 의견이신 것 같아요. 그래도 주셨으니까 읽겠습니다. 이 모든 문제 해결 전에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부터 실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제성을 부여한 정책 수립에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시설과 처리는 한계성이 있습니다. 근본적 문제 해결이 필요합니다. 이 근본적 문제 해결이 뭘까요? 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이 이제 군인 토의를 통해서 도출해야 될 내용입니다. 네. 자, 질문. 네. 어쨌거나 발표 자료를 보고 질문을 하라고 하셔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근데 우선은 수원시 같은 경우도 그렇고 탄소 배출을 지금 줄이는 추세에 있어서 저희가 이제 소각장 문제가 있긴 하지만 동시에 같이 적용돼야 할 강제성을 부여한 정책이 있어야지 이게 어느 정도 순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왜냐면 저희가 시설적인 면으로 한계점을 이룰 때 있어서는 이제 문제 해결의 능력을 더 길어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저희가 미리 방지할 수 있고, 지금 소각장에 있어서 뭐 톤수나 뭐 규모나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 고려하시는데, 이게 같이 동반되어야지만 같이 서로 협력관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정책적으로 그게 같이 되고 있느냐, 아니면 단순히 왜 강제성을 부여하지 않고 문제 해결에 대한 중심을 흐리고 있는지 제 기준에 그냥 좀 궁금합니다. 왜냐면 저희가 나중에 좋은 환경에서 살려고 하고 있고, 그 환경의 주인공은 저희인데 저희가 아무런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현재 문제가 발생했잖아요. 근데 문제 발생에 대해서는 대처하지 않으면서 시설적인 면하고 근본적으로 뭐 저희 세금으로 그거를 대책으로만으로 자꾸 잡는 이유가 조금 궁금합니다. 그래서 저희 의정부시가 수원시처럼 조금 네, 좀 줄여주십시오. 네, 첫발 딛는 듯한 의식 변화라던가 정책적으로 이게 뭐 가능한 한 뭐 참여 방법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문의를 드립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여러분 설문조사 하실 때 첫 번째 질문은 생활 폐기물 문제 해결을 위한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고요. 그 다음에 9개 질문 중에서 8번째가 지금 말씀하신 탄소 중립과 자원순환을 위해서 우리들이 취해야 할 가장 중요한 정책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때 가서 본격적으로 논의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질의응답 시간은 마치고요. 그 사이에도 여러분들 질문거리 있으면 예.
마지막으로 감사합니다. 올해 23년 3월달에 의정부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기본 조례가 제정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의정부시 최초로 이제 기후위기 에너지과가 새로 생겼다고 하는데, 제가 보니까 그 조례를 살펴보니 기본 원칙에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 시책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돼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그 계층이나 그 지역을 보호하는 등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어요.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기후위기 에너지과도 이 자리에 함께 하셔야 하지 않나 싶은데, 그 입장을 한번 우리 시 관계자분이 계신다면 한번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이건 중요한 문제인데 이 과장님께서 좀 답변을. 네, 다음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기후 관련된 거는 그 3일차 대남하고 여기 주제로 올라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담당 부서에서 참석해서 그 설명을 드릴 거고, 질문 나오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3일째 기대를 좀 하시고 질문거리도 미리. 네. 죄송합니다. 이 시간이 그래서 자, 질문은 일단 오픈 질문을 이렇게 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논의 과정에서라도 질문거리가 있으면 이렇게 메모지를 전해주시면 그 중간중간에 답변 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군인 토의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생활 폐기물과 소각시설 관리 실태에 대해서 세 분의 발제와 두 분의 토론을 들었습니다. 이제 군인 토의에서는 우리가 사전 설문에서 했던 것처럼 의정부가 생활 폐기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야 될 기본적인 방향, 기본적인 원칙, 기본적인 방향에 관한 논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논의를 하는 이유는 그런 원칙 하에서 다음번 논의인 소각시설 규모와 대안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약 20분 정도 군인 토의를 시작을 해 주십시오. 중간중간에 시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진행자 분들께서는 지금부터 생활 폐기물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가장 바람직한 방향에 관한 군인 토의를 진행시켜 주십시오. 자기소개를 해야 되는데 사실 앞에 다 했으니까 왜 생각보다 좀 많이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쌓였던 건 기억은 안 나는데 근황들은 기억이 잘 안 났어요. 근황을 보고 나서 다음에 때부터는 각자 소개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고 알겠습니다. 거의 20분밖에 시간이 얼굴 얘기 다 나오시겠어요. 의정부시내에서 네, 오늘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 다양한 얘기들을 다 나왔던 것 같아요. 저희가
처리가 우선이겠느냐 아니면 분리수거가 우선이겠느냐 경중에 대한 되는 것처럼 분리수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교훈을 시행하시고 네, 다 이제 제출을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박수 칩시다. 여러분들이 제출한 거는 그 내용을 여기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리된 내용은 화면에 그대로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제 화면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갈무리를 해서 우리가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결정을 하면 됩니다. 그 분석팀이 정리하는 동안 몇 개조만 발표 시간을, 우리 조에서는 어떤 논의를 했다라는 발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얘기가 아니라 자기 조에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를 말씀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가급적이면 분임 진행자보다는 참여한 분이 발언을 해주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누가 할지를 항상 정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한 3개조만 발표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우리 조가 한번 발표해 보겠다. 우리 조에서 논의한 거. 와, 여기가 4조 신청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또 미리 정해놔야지. 또 여기 3조는 없어요. 얘기할 게. 여기 1조. 우와, 7조. 그러면 4조, 1조, 7조 발표를 순서대로 듣겠습니다. 박수! 자, 잘 들어보세요. 다른 조에서는 어떻게 얘기했는지. 저희는 사조의 호운동 1동에 사는 유선서입니다. 저도 이제 어떻게 하다 참석을 했는데요. 궁금해서 했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쓰레기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천주교 다니면서 되게 신경을 많이 써요. 그리고 거기서는 홍보도 많이 하고. 네, 팀 얘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분리수거에 대해서 얘기 좀 하겠는데요. 이제 그 시민 의식이 그저 아파트는 많이 좋아하셨겠지만 단독 이런데 빌라 같은 데 다니다 보면 엉망이에요. 근데 그 처하는 것도 뭐랄까 그냥 무자비로만 처하더라고요. 그건도 이제 문제일 것 같고 이제 시민 의식이 이제 뭐랄까 홍보를 정부에서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좀 많이 해라 이러고 옛날에는 제가 공무원 생활을 좀 했었는데 반상회가 있어가지고 반상회에서 홍보를 많이 했는데 지금은 그게 없어졌잖아요. 근데 이제 시민 의식을 이제 많이 이제 홍보를 좀 했으면 좋겠고 또 공무원 물로 있잖아요. 그분들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이제 내가 보면 뭐 쓰레기를 줍는지 안 줍는지 그러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많이 활용을 했으면 어떨까? 좋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그 팀 얘기를 하자고 하라고 하셨더니 본인이 마이크를 잡고 싶어서 나와요. 자, 좋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1조 발표를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저희는 다양한 의견이 나왔는데요. 각 가정에서 철저히 배출해야 된다. 거점 쓰레기통을 분리배출할 수 있는 거리에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가급적이면
시에서 적극적으로 분리배출에 대한 홍보가 있어야 된다. 주택에서는 함부로 버려서 CCTV가 있어서 아주 강력하게 처벌했으면 좋겠다 하는 개인적 한 가지씩의 의견이 나왔었고, 저희가 의견을 모은 것은 포인트 제도에 관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앱이나 어플 같은 것을 개발을 해서 시민이 직접 참여를 하고 거기서 포인트를 해서 페이백할 수 있는 것과, 그 다음에 재활용을 가능한 것을 무게로 재서 가지고 갔을 때 그것을 포인트를 제공해주는 거나, 그 다음에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지자체나 시 차원에서 인센티브 주는 거, 그리고 주민센터에 분리배출할 수 있는 그곳을 해서 그쪽에서 바로바로 페이백할 수 있는 거, 이것을 저희는 중심 의견으로 냈습니다. 와, 야, 이 짧은 시간에 예습을 상당히 철저히 해왔습니다. 여기 아니에요. 여기 아니고요. 7조예요. 7조. 자, 아까 신청을 안 했잖아요. 자, 7조 발표를 역시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최경숙입니다. 저희는요, 이제 이 재활용할 수 있는 거를 생산량 아예 100%가 될 수 있는 거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생활 폐기물은 배출량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교육과 홍보를 철저히 해서 강화를 좀 했으면 좋겠고요. 이거 이제 제대로 못했을 때는 벌금을 물리고 잘 되는 데는 인센티브를 딱 줘서 그거를 잘 끌어갈 수 있게끔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초등교육부터 철저한 교육을 좀 실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야, 엑기스만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직 분석가 지금 중이죠? 그 사이에도 아직 분석, 여러분이 너무 많이 좋은 의견을 주셔가지고 아직 분석이 안 끝났대요. 그래서 엑스트라로 3초는 그냥 엑스트라로 시간 웨이팅 타임. 자, 3조도 그래도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네, 저희는 관리 방향 관련해서 두 가지로 지금 축약을 했는데요. 한 가지는 정확한 분리수거 정책에 관련해서, 우리 두 번째는 생활 폐기물 줄이기 위한 정책에 관련해서 지금 내용을 정리해봤어요. 정확한 분리수거 정책이 참 부족하다. 지금 아까 우리 시 입장에서 이러이러한 홍보를 하고 있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 계란 껍데기 버리면 안 되는데 여기 계시는 분 아마 모르시는 분 많을 거예요. 생선뼈 버리면 되나요? 안 되나요? 음식물 쓰레기? 안 돼요. 그리고 우리 바지락 그거 넣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런데 지금 많이 버리고 있죠. 관련해서 그 쓰레기 재활용할 수 있는 거가 없는 거에 혼용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제도 홍보가 그 음식물이나 아파트를 통해 가지고 홍보가 돼야 된다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질의가 나왔는데 자꾸 우리 쓰레기봉투 가격이 올라가는데 그 인상용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그 왜 올렸는지 거기에 대한 정보가 없어요. 그거 알고 싶다라는 질의가 나왔고요. 그리고 우리 아파트 말고 주거 그 단독주택에서는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사가지고 버리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거기다가 그 복음 봉투 쓰지 말고 제가 그 타 지역은 음식물 쓰레기통을 그 지자체에서 나눠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다 갖다 버리라고. 그래서 이런 제도를 우리도 사용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플라스틱 분리수거 정책은 반드시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 생활 폐기물 줄이기 정책으로는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폐기물을 줄이도록 소규모 도시 농업을 장려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도시농업 할 때 비닐 같은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 비료약 같은 거 거기 통 다 재활용 안 되잖아요. 그런 어떤 바이오 소재를 써가지고 금방 썩는 재료로 그런 걸 이제 정부 국가 지원 사용해야 된다. 일용 포장 줄이도록 하자. 그리고 시민들에게 쓰레기 소각장을 우리가 늘려야 한다는 그런 시의 정책에 앞서서 먼저 시민에게 유예급 기간을 두어서 우리 한번 46만 시민 모두 힘을 합쳐가지고 쓰레기 한 달 동안 쓰레기 한번 줄여보자. 그런 캠페인도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와. 우리 의정부시 환경과 직원으로 채용했고, 전혀 선색이 없을 것 같아요, 그죠?
하나는 쓰레기 그 봉투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왜 갑자기 오르는지에 대한 질문이 하나가 있었고요. 저 플로어에서 아까 어떤 질문이 있었냐면은 쓰레기 봉투도 비닐하고 섞은 거잖아요. 그거 역시도 이 CO2 배출, 그 이산화탄소 배출하는 거 아니냐, 라고 하는, 그래서 그걸 뭐 다르게 대체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상당히 혁신적이고 창조적인 질문을 했는데요. 이 질문에 대해서 이 두 가지 질문 중에서 누가 한 가지라도 좀 대답을 하실 분이 있으시면. 네. 여기 마이크 좀 빨리빨리 갖다 주세요. 예, 여기 종량제 봉투가 비닐인데 그것도 대체할 게 필요하지 않냐면 대체 소재를 개발하면 좋은데요. 종량제 봉투의 그 좋은 그러니까 혜택이라고 할까요? 종량제 봉투가 1995년도에 시행됐는데요. 1994년도에는 우리나라 사람이 평균적으로 1인당 1.33kg 정도의 쓰레기를 하루에 버렸습니다. 종량제 봉투를 시행하고 딱 10년 지난 뒤에 1kg 이하로 줄었어요. 40% 정도가 줄어들었고요. 그래서 그 정도의 그 극적인 효과가 있다면 그 현재 사용하는 소재로 하더라도 그 폐보다 장점이 많기 때문에 좀 용인해야 되지 않는가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전혀 질문하고는 무관한 엉뚱한 답변을 지금. 아니, 말씀하신 게 지금 뭐냐면 그 비닐을 대체할 어떤 걸 찾는데 그 찾기가 아직까지는 소재에 있어서 힘드니까 잘 모르겠다는 말씀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는지 이거는 시관계자나 이런 분이 좀 말씀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예. 안녕하십니까. 저 노정치 자원순환과 청소행정팀장 이성호라고 합니다. 종량제 봉투가 오르는 거는 그 도에서 쓰레기 이제 봉투 현실화를 하라고 공문이 지금 2019년도경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공문에 근거를 해서 그냥 그 금액별로 이제 봉투 가격별로 이제 조금씩 다른데 그게 이제 연차별로 오르는 걸로 이제 조례 이제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9% 정도 매년 이렇게 오르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거는 이제 그 정책적으로 봉투 가격 현실화를 하라, 그걸 반영해서 하게 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친환경 종량제 봉투 관련해서는 저희도 이제 공문을 하는데 지금 이제 쓰는 거가 이제 아무래도 그 검증이 된 거거든요. 고밀도 프로필 그쪽으로 이제 돼 있는데 일단은 또 하다가 바꾸면은 그런 강도라든가 그런 거에 있어서 또 오히려 더 불편이 있을 수도 있어가지고 가능하면 기존에 이제 쓰고 있는 그 문제없는 제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고요. 자, 이제 거의 다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역시 화면이 흐려가지고 여러분들은 제 목소리를 들으면 별로 목소리 좋지도 않은데 각 조별로 2가지씩 여러분들이 정리해서 주셨고요. 정리한 것을 시간을 좀 줄이기 위해서 저희 분석팀에서 내용이 같은 것들끼리는 모아가지고 문장을 만든 겁니다. 내용을 빠뜨린 거는 없고요. 내용이 중복되는 것은 이렇게 압축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1조부터 2가지씩 쭉 여러분들이 제출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정리한 내용을 보여주세요. 압축한. 자, 그래서 1조 토론 수정 이거는 아니죠? 네. 1조별 토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신 의견을 압축하면 인센티브와 규제를 강화해야 된다. 그래서 분리수거의 금전적 보상과 규제 강화 이 부분을 말씀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교육과 홍보 캠페인을 강화해야 된다 라고 하는 말씀 그 다음에 올려주세요. 그래서 이 교육과 홍보 부분에서는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과포장을 줄이기 위한 홍보 및 교육, 그 다음에 재활용에 대한 철저한 교육, 또 종량제 봉투에 버려도 되는 쓰레기
안내문을 부각하는 문구 작성 이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시스템 및 정책을 강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분리배출 철저를 위한 시 지자체의 시스템 구축과 강화, 시 지자체의 시스템 구축 및 강화, 분리배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시스템 강화, 또 수거업체가 수거 시 철저하게 분리할 수 있도록 감독을 강화하는 것, 일반 주택가에 음식물 수거함 설치, 이렇게 이건 따로 분리할 건가요? 아니죠. 요게 그쵸. 자, 요 내용 충분히 이해하시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요 세 가지에 대해서는 여러 팀에서 이제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건데, 그래도 이 가운데 우리가 구태여 우선순위를 둔다면 어떤 부분에 보다 더 다 필요한 거지만 보다 더 방점을 둬야 될 것인지를 우리가 정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인센티브와 규제, 그 다음에 교육과 홍보, 그 다음에 시스템 및 정책 강화, 요 세 가지를 기반으로 해서 우선순위를 매기는 논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제목만으로 합시다. 제목만으로. 내용은 다시 한번 제가 간단하게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화면이 안 좋아가지고 저도 제가 다시 한번 간단하게만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인센티브와 규제, 이건 충분히 이해 가실 건데요. 한번 다시 읽어준다니까. 읽어주려고 하니까 다 지웠어요. 인센티브와 규제는 분리수거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 포인트라든지 바우처라든지 이런 거, 그 다음에 규제를 강화하는 잘 이해가 되실 거고요. 교육과 홍보 캠페인을 강화한다. 이것도 잘 이해가 되시죠?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가포장을 줄이기 위한 홍보 및 교육 강화, 재활용에 대한 철저한 교육, 그 다음에 종량주 봉투에 버려도 되는 쓰레기, 버려서는 안 되는 쓰레기에 대한 안대문을 부각하는 문구 작성, 이건 캠페인에 해당되는 거네요. 그 다음에 시스템 및 정책 강화에서는 분리 배출 철저를 위한 시 지자체의 시스템 구축과 강화, 그 다음에 수거업체가 수거 시에 철저하게 분리수거할 수 있도록 감독을 강화하는 거 좀 올려주세요. 그 다음에 일반 주택가에 음식물 수거함 설치, 이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요 세 가지를 대상으로 해서 투표기를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보는 겁니다. 이게 뭐 우선순위가 뒤에 처진다고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는 기회를 갖는 거죠. 한 사람당 한 가지만, 그거 알려드릴게요. 한 사람당 한 가지만 선택하시는 겁니다. 한 가지, 이 세 가지 중에서. 자, 이거 사용법에 대해서 안내를 좀 해주십시오. 자, 말씀해 주세요. 사전에 연습을 먼저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투표기를 손에 쥐고 계시죠? 예. 투표기에서 지금 화면 정리 중이긴 한데요. 번호가 앞에 써 있습니다. 예, 이걸로 이제 지금 저희가 같이 연습을 해보실 거고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좋아하는 색깔은? 이라고 되어 있고요. 1번, 2번, 3번이 각각 있습니다. 그 중에, 자, 저희가 이거를 여기서 시작하면은 시간이 카운트가 될 거고요. 우측 상단에 30초 안에 원하는 번호를 하나 누르시면 돼요. 예. 하나만 선택하실 때는 번호를 하나만 누르시면 되고요. 그런데 이 기계가 만약에 9번을 누르시게 되면 마지막에 누르신 번호를 인식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 30초가 끝날 때까지 최종적으로 하나를 선택하시고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예. 번호만 누르면 되는 거죠? OK는 2개 이상 선택해야 될 때만 사용을 합니다. 번호만 누르면 돼요. 예, 눌러도 상관은 없으십니다. 수정할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최종적으로 누르신 번호가 적용되게 됩니다. 30초 안에.
자, 연습을 한번. 자, 그러면 연습을 시작해도 괜찮을까요? 자, 그러면 저희가 자, 화면이 띄워졌습니다. 좋아하는 색깔 하나만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초록, 빨강, 노랑 중에 자, 저희가 시작하면 누르시면 됩니다. 잠깐만, 이거 화면 안 나와. 예, 고민하는 시간까지 고려해서 저희가 총 30초를 드릴게요. 괜찮으시죠? 자, 준비하시고요. 아, 잠시만요. 너무 길어, 30초면. 아니요, 지금 팀 진행자분들은 투표기 남은 거 있는지 테이블별로 확인 좀 해주세요. 투표기 남은 거 없죠? 그러면 지금 총 투표 참여자는 56명이십니다. 네. 예, 그리고 사전에 연습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투표기 중에 이상이 있는 걸 저희가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자, 준비하시고 시작! 이 시간이 지금 안 가고 있는. 이 시간이 카운트 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자, 5초부터는 5 이렇게 4, 3, 2, 1, 땡. 예, 투표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의정부 사람들은 묘하네요. 초록을 좋아하세요? 네? 저는 빨강색을 좋아하는데. 네, 여러분들 중에 네, 55%가 아직 이거 인원수 한번 체크해 보세요. 인원이 아직 안 맞죠? 그러면 저희가 지금 체크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번호를 불러. 자, 누가 안 했는지 네, 다 나옵니다. 다. 지금 49명만 하셨어요. 자, 안 한 분 발표 안 됩니다. 번호 확인하겠습니다. 1번. 예, 투표를 하셨었는지 아니면 못 하셨는지. 예. 1조에 계실 겁니다. 1번. 번호 있어요, 번호. 네. 예, 다음 8번. 투표를 하셨는지 꼭 확인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 적용이 안 됐으면 저희가 투표기를 바꿔드려야 돼요. 8번. 예. 8번. 1번, 8번. 예, 다음 11번. 예, 11번. 하셨죠? 예. 네. 예. 그리고 22번. 22번. 확인해 주시고요. 다음 26번. 26번. 이게 타이머가 안 들어가는데 이 카운팅 돼요, 지금 하면? 아, 지금은 안 되죠. 네. 예. 아. 자, 44번, 47번. 지금 번호 불러드린 분들 중에 투표를 하셨는데 카운팅이 안 됐다면, 예, 그리고 그 투표하셨던 시점이 저희가 시작하자마자 누르셨고 그 다음에 안 누르셨다면 저희가 좀 체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시작하면은 누르셔야 돼요. 예. 그 전에 누르면 이게 무효입니다. 예. 시작하면은 팁을 하나만 다시 드리면 오른쪽 상단에 있는 카운트가 30일 때는 가능하면 하지 마시고요. 29 이하로 줄어들 때 눌러주시면 더 잘 될 것 같습니다. 요거 예. 자, 30초만 해요. 30초. 자, 다시 합시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누르지 마시고. 지금 없어. 아직 누르지 마세요. 자, 이제 바로 시작. 자, 이제 누르세요. 못 누르시는 분이 계실까비 시간을 늘려라.
그렇지, 맥주는. 네. 아, 드셨죠? 안 드셨죠? 자, 10초부터 카운팅합니다. 같이 일제히 10초부터 10, 9, 8, 7, 6, 5, 4, 3, 2, 1, 땡! 확실히 늘었네요. 그죠? 박수 모두 하셨어요. 자, 준비됐습니다. 이제 요번에는 실전이에요. 연습 아니고요. 실전입니다. 아까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요 내용에 관해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겁니다. 한 분이 하나씩만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자, 한 개. 자, 연습이 됐으니까 30초만 해도 될 것 같아요. 30초만 하면 돼요. 30초. 의정부 시민들은 전부 똑똑하시기 때문에 다 학습이 다 끝났습니다. 40초. 좋아요, 40초. 자, 마음을 정하세요. 어떤 것을 할 건지 한 가지만 선택하는 거고. 마음 정하셨어요? 이용순 선생님? 다 정하셨어요? 네, 벌써 다 정하셨대요. 아니, 시작하면. 누르시면 돼요. 시작하면. 시작! 시스템. 첫 번째가 의식적, 두 번째가 교육, 세 번째가 시스템. 시스템과 정책과 세 번째. 자, 같이 카운팅합니다. 10, 9, 8, 7, 6, 5, 4, 3, 2, 1, 땡! 와! 자, 결과를 같이 확인하겠습니다. 의정부 시민참여단들께서는 의정부시의 생활폐기물 관리에 가장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장 먼저 시스템과 정책을 강화해야 하고, 그 다음에 생활폐기물 처리와 관련된 인센티브와 규제를 강화하고, 그리고 교육과 홍보 및 캠페인을 강화해야 된다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맞습니까?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우리가 나중에 쓰는 합의문에 그대로 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첫 번째 과제를 수행한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자, 그러면 시간 관계상 5분만 쉬고 정말로 중요한 규모와 최적 대안과 관련된 이거 끄지 마세요. 이거 사진 찍는 사람들 많아. 나까지 찍으면 안 되지.